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뭐 아챔과 그 다음에 챔스와 챔피언십이 있거든요. 근데 챔피언십은 그냥 고배당용으로 표에다가 이제 뭐 3개씩 묶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튕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개씩 적어놨으니까 다 핸디캡으로 조졌기 때문에 이 경기들만 이제 분석 올려드리도록 하고 굳이 뭐 저 경기에 뭐 힘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오늘.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일단 어제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라치오. 근데 라치오 설명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거 요새 이제 이긴다고 해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해도 클린시트 경기들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골은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햄무도 이제 표에 넣어놨는데 뭐 햄무도 됐죠. 근데 그럼에도 라치오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막 학살을 못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아레라도 결국에는 뭐 클래스 차이 보여주면서 마인했고, 그다음에 뭐 플럼 경기는 뭐 부퍼 프렌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역배로 끝나나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 골이 이제 아크로바틱하게 골이 터지네요. 그 첫 번째 골은 뽀록 약 뽀록상 아이가 그거. 골 들어가고 뭐 헤더로 놓고 얘가 꼬버 뜨고, 그다음에 셀타도 결국에는 언더 되고. 파르마가 좀 아쉽죠. 역시 근본 없는 인간들은 좀 그래요. 뭔가 좋아 보일 때. 그리고 제노아가 그렇게 공격 라인들이 부상인데 그걸 또 골 넣으면서 이겼다. 오늘도 약간 비슷한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챔스에. 그것도 좀 이따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무농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그래도 아라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세폴리스, 저거는 이제 무인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무승부가 뜨면서 잘 됐네요. 셀타 경기도 결국에는 뭐 무인무 봤는데 결국엔 햄무 떴고. 그래서 어제 이제 무농사도 뭐 그 일요일 날 이어서 또 무농사 잘 들어오면서 10배짜리 또 하나 건졌네요. 그래서 뭐 메인도 잘 들어왔고 무농사도 들어왔고.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그리고 무농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경기 뭐 이미 라인업은 떴습니다. 뭐 예상대로, 뭐 제가 한 예상대로 이제 가와사키가 당연히 뭐 지금 아침 엘리트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나, 또 리그가 후반기이기도 하고 체력적인 부분 무시 못한다. 그래서 뭐 선수들 좀 빼긴 했습니다. 앞선 조금 빠지긴 했고, 반대로 이제 상하이 하이강도 뭐 용병의 퀄리티는 좋은 팀이긴 한데 얘네도 오늘 조금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올해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용병 두 명 있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산이랑 이제 브라질산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두 명이 올해는 뭐 아예 안 나왔고 그 몸이 좀 안 좋다 했어요. 뭐 얘네 우승했잖아요. 우승하고 이제 뭐 술을 처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도 벤치에 가 있고, 그래도 뭐 오스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구스타보라든지 포프 이런 애들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빈약해 보여요. 빈약해. 영애님도 안녕하시고. 빈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아요. 원래라면 상하이 하이강 용병이 아무리 못해도 4-5명 나와야 되는데, 물론 1위 팀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다 아시다시피 J리그랑 이 중국 리그랑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난 경기 가와사키가 상하이 선화전 그 초반에 마르시뉴가 퇴장당해가지고 뭐 쩔쩔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런 이슈가 없다. 물론 이제 가와가 부분적인 뭐 로테를 돌렸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저는 중국 리그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분명히 저번에 이제 포항한테도 털리는 거 보면은 뭐 끼케야 뭐 센트메리 정도 잡은 것 뿐인데, 소연기는 그래도 저는 가와사키 승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술 시원하게 먹었으니까 좀 해롱해롱 좀 거리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헐크 형 언제적 헐크를 말하는 거고 씨. 고베 대 이제 광주 할게요. 요 경기는 이제 라인업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떴겠네요. 음, 떴는데 역시 뭐 베스트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고베가 물론 갑자기 생각이 좀 빡치네. 주말에 이제 쌈프가 졌죠. 그래가지고 고베가 지금 2점 차로 리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아체메 엘리트보다는 고베는 거기에 힘을 싣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뭐 라인업 상으로 봐도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사코 요라든지 무토 이런 애들도 없죠. 아예 벤치에도 없네요. 벤치에도 없네. 그래도 뭐 패트릭이라든지 미야시로라든지 이데구치 뭐 이런 애들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에 좀 거슬리는 게 그거잖아요.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광주 우리 종효 형 대단하긴 합니다. 아체멜리트에서 지금 감독의 이름을 날리고 있고 그나마 이제 해외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아침 엘리트 리그 아닙니까? ESPN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정효형 여기에 좀 빡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리그 자체가 완전히 강등 이제 탈출 확정이 된 건 아니긴 한데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번 이제 그 뭐고 가와사키와 이제 원정 경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물론 가와사키랑 지금 고베 경기력은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 또 무시 못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고베가 완전한 베스트 라인업도 아닌데 1.5대를 찍기에는 솔직히 저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차라리 안 찍으면 안 찍었지. 연기는 그냥 광주 풀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뭐 항상 보여줬던 부분 생각하면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진짜 거지가 간다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할게요. 조호르다 대 울산인데, 자, 이 경기 울산한테 많이 당했죠. 아무리 이제 아챔에서, 솔직히 아챔에서 울산이 이 정도까지 성적을 못 내는 적은 잘 본 적이 없긴 해요. 잘 없는데 진짜 좀 그렇네요. 특히나 이제 일본 팀들한테 다 따인 게 이제 진짜 좀 쪽팔리긴 하네요. 그리고 울산이 이제 축포를 터뜨렸죠. 우승 축포. 얘네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 샴페인 축포를 터뜨렸기 때문에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경기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거기다 또 원정까지 가야 된다는 거. 상대는 조오르다 무시 못하죠. 예전에 이제 조오르다 상대로 울산이 경기를 했을 때도 명보영 시절에도 항상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팀이야 나왔던 게 조오르다 경기 아이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이제는 판코니 형 체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여기 집중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아침 꼴찌 아이가 울산. 잠깐만요, 맞나? 울산 꼴찌 진짜. 빵골 7실점에 꼴찌. 진짜 이거 아침 나름 명문구단이었는데 이렇게 쪽팔림이 있나. 진짜 뭔가를 이제 보여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저러다가 나름 뭐 오늘 뭐 주포 라인에 무니즈라는 스페인산 용병 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수비도 한 명 좀 전력적인 누수도 있고, 그리고 판곤이 형이 말레이시아 국대 감독 아니었습니까? 물론 조르다라는 팀 자체가 뭐 국내 자원들보다는 그냥 용병 빨리는 세운 그런 팀이긴 한데 그래도 몇 명은 쓰거든요. 그런 이제 친구들이 국대에도 뽑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수층도 잘 알 거고, 그래도 과거에 국대까지 했던 감독인데 오늘 경기는 최소 안 지는 경기라도 보여주겠죠. 거기다가 핸디가 2프레, 이거 진짜 자존심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2.0프레는 배당이 좀 작았기 때문에 울산 프렌 정도 1프렌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는 울산이 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 경기만큼은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파워타코드 이제 알라이안인데, 연기는 뭐 중립이라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즈벡에서 합니다. 타슈켄트. 그래서 딱히 뭐 다른 나라가 아니죠.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 하긴 하지만은 여기는 뭐 카타르 7위 팀. 일단 알라이안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은 사우디 이제 3인방과 붙었죠. 사우디 3인방. 제일 뭐 무시무시한 팀들 아닙니까? 제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알 힐랄, 알 나스르, 지금 이제 같이 올라온 알 하을사, 물론 이제 좀 더 쳐주면 아리티하드 뭐 이런 애들이까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랑 다 붙어가고 다 이제 뭐 졌죠. 어쩔 수 없어요. 용병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졌고. 근데 오늘은 이 파크타코 뭐 이란이랑 우즈벡은 계속 말했지만은 자국 중심의 친구들이 많아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는 그런 재정적인 나라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지난 붙은 이제 팀들보다는 확실히 용병 파워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사우디 라인들과 비비적거렸던 경기도 보여줬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세하는 쪽은 이쪽이라 생각하는데, 또 항상 말하지만 중동 원정 거기다 이제 홈발 이 부분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어제 그 느낌처럼 그냥 무앤무 정도 찍으세요. 그다음에 승패 언업 라인은 뭐 그냥 굳이 보면 언더. 그래서 이 경기 뭐 고배당용으로 그런 찍어보는 느낌. 알라스르 대 알아인인데, 일단은 알아인 아릴랄과 이제 홈에서 이제 혈전을 펼쳤죠. 5대4 경기 무시 못하긴 해요. 근데 그때도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아릴랄 키퍼가 좀 야신분호 말고 다른 애 나왔고 후구 쇼를 했거든요. 아라인도 뭐 찌밥팀도 아니고 자기네 홈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집을 나오고, 그리고 상대는 이제 날도가 뛰는 이 알라스르.
솔직히 아릴라보다 알라스레이 이제 뭐 선수 퀄리티가 떨어졌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조직적인 측면과 게임이 이제 하는 수행 능력이라든 이런 거 보면은 얘네가 좀 딸리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갭 차이는 좀 난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라인이 뭐 엄청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한데 그래서 서버도 준치 홈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 종특 뭐 항상 말했지만 작년에도 말했지만은 집 나오면은 좀 진짜 의문의 경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작 같은 경기처럼 보이는 게 몇 번 있긴 한데 홈에서 할 때는 그래도 진심으로 잘 하긴 해요. 그래서 알라스를 그래도 승 볼게요. 배당은 좀 작았긴 한데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3.5라고 해도 얘네면 뭐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맞죠. 다음에 세파인데 이제 샤르자인데 이 경기는 이제 이란 팀이기 때문에 카타르 중립에서 합니다. 선발도 좀 받을 수 없고 지난 맞대결도 뭐 3대1로 뭐 샤르자가 이겼어요. 경기 주도 양상은 뭐 세판이 잡긴 했으나 또 골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뭐 샤르자가 앞섰고 오늘 사실상 뭐 비기기만 해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고 뭐 딱히 뭐 심각한 뭐 이란 원정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 역배면은 그냥 프렌 정도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챔스 할게요. PSV 대 지로나.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시면 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250명 보는데 추천 100개도 안 되노. 좀 눌려주세요. 추천 좀 공짜인데 우측 하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오늘 250개 눌려주시면은 챔피언십 3개 알려드릴게요. 3개. 음. 자 PSV 대 지로나 할게요. 호벤 같은 경우에는 페이르만, 그 다음에 스코볼센, 별장에 로사노 정도가 뭐 미정. 근데 로사노도 뭐 안 나왔죠 최근에. 지로나가 이제 많죠. 뭐 지난 리그 경기 때도 말했지만은 뭐 루이즈, 뭐 마틴, 단주마, 뭐 아스프릴라, 뭐 포르투, 그다음에 뭐 있노 치안코, 뭐 등등등등 뭐 죄다 부상이에요. 수비에 뭐 프란체스도 한 추가적으로 빠지고. 이 경기가 아까 위에서 제가 잠깐 말했죠. 그 어제 이제 파르마 대 제노아 느낌, 파르마 대 제노아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노아 상황이 약간 지로나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노아가 이겼죠. 근데 물론 이제 파르마랑 PSV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그냥 뭐 지로나가 지금 앞선이 다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우리 늙으신 스토안이랑 그다음 이제 브리아니엘, 그 다음에 뭐 미오브스키는 나도 잘 모르는데 얘 그래도 그 뭐야 북마케도니아 뭐 국대 좀 뽑히는 애거든요. 딱 얘네 3명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그 한국인 있다. 우리나라 그 뭐야 김민수 씨. 나는 얘 누군지 잘 모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 있더라고요. 뭐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더 있겠죠. 근데 근본이 없는 인간들, 그나마 좀 쓸만한 인간들 정말 좀 굳어요. 그리고 상대는 또 호벤 뭐 나름 뭐 당연히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지난 경기 아약스한테 맞고 왔지만은 뭐 명실상부 명문팀에다가 이런 클럽 대항전 짬밥도 큰 팀이기도 하고 거의 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호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제노아 골이 날까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솔직히 호벤도 수비력 자체가 좋은 팀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체 리그 내에서도 웬만한 팀이랑 붙어도 뭐 실점도 간간히 하기 때문에 그보다 그래도 좀 더 상위 호환이 지론하기도 하고 미드라인들이 근데 솔직히 PSV보다 낫거든요. 왜냐면 PSV는 지금 뭐 주포하라고 쓰는 페이르만도 빠지고 뭐 스코어 월센도 빠져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도 지로나가 미드라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반더비, 그 다음에 바셀에서 임대 데리고 온 로메오, 그 다음에 에레라 요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좀 버티고 하면 어제 좀 그런 이 파르마의 경기 데자뷰가 날까 그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파르마보단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호벤승 볼게요. 그냥 빗대어 말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당연히 오버 보고 얘네 둘이 너무 오버 봐야지 그래도. 슬로반브 대 이제 자그레이브. 이 경기는 일단은 둘 다 뭐 딱 선호하지 않는 팀들이긴 하죠. 딱 유로파 딸이들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차이가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래도 뭐 챔스 가끔씩 올라오는 크로아티아 명문구다. 뭐 슬로바키아 팀이긴 한데 얘네는 진짜 뭐 잘해도 유로파 아니면 유로파 컨퍼런스 원래 가야 되는 인간들이긴 하죠. 뭐 체급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더 낫고 최근에 이제 뭐 이 클럽 대항전 내에서의 경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엔 자그레이브가 낫다. 단지 뭐 거슬린 거는 뭐 항상 말하지만은 이런 클럽 대항전 홈발은 그래도 무시 못하거든요. 체급차가 엄청 뭐
세네 급 차이가 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배당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자그레이브 승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보고 굳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밀란. 일단 레알이 그 지난 이제 스페인 가뭄 이슈로 인해서 가뭄이란다. 뭐야? 홍수 이슈로 인해서 경기를 쉬었잖아요.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빵빵한 시점. 그리고 지금 레알이 화가 나 있는 시점이죠. 뭐가 화가 나 있노? 발롱도르 뭐 참석 안 해서 그것도 이제 좀 놀림 당했기 때문에 좀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이거죠. 바셀가 이제 엘 클라시코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가 원래 이제 발렌시아와의 경기였잖아요. 그 경기 진짜 레알이 좋아 보였거든요. 배당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홍수 이슈로 취소돼 갖고 지금 빡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밀란이 물론 뭐 약한 팀도 아니고 그래도 뭐 세리에 명문 구단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지금 폰세카가 이끄는 밀란, 저번에도 말했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원정이기도 하고 별로 전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냥 오히려 레알이 낫다 봅니다. 레알 승 볼게요. 뭐 추가적으로 부상자는 막 카르바알이랑 이제 크루투아가 또 부상이긴 하죠. 그리고 밀란은 수비 쪽에 가비아 정도 빠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리버풀 대 이제 레버쿠젠인데, 뭐 리버풀 쪽에 똑같이 뭐 알리송, 뭐 조타, 키에사 빠져 있고, 레버쿠젠은 이제 테리어 정도 미정인데 뭐 어차피 뭐 반주전급 그다음에 딱히 뭐 없고. 결국에는 레버부터 말하자면, 레버가 이 알론소 체제에서 지금 경기력이 어떻게 하루가 아니라 1년 만에 이렇게 좀 실망을 주는 경기들을 좀 많이 하는지, 단물 다 빠졌나 그런 느낌 좀 들긴 하죠.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도 이제 뭐 레버쿠젠에서 더 오래 같이 있지는 못한다는 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뭐 비르츠도 뺏길 거 아닙니까? 어디한테 아마 맨시티로 가지 않을까, 비르츠. 그럼 비르츠 빠지면 좀 이제 힘들어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로예요. 뭐 그리고 레버쿠젠이 뭐 지난 경기 뭐 리그 경기도 좀 그랬고, 리버풀은 뭐 결국에는 뭐 똑같은 경기 결과들이 이제 웬만해서는 뭐 잘 안 나온다고 그때 브라이턴전 말하긴 했으나, 또 강대 약까진 아니죠 브라이턴이. 근데 뭐 중정도 돼도 그래도 웬만한 강팀들은 그걸 꺾어버린다. 그 역전을 또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 또 안필드에서 경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이제 대입을 해보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레버쿠젠이 이제 라이프치히한테 그 리그 경기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무패가 깨져버렸죠. 홈 무패가 깨지면서 뭐 졌죠. 반대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 원정 가서도 이겼던 그런 부분. 뭐 그런 이제 그냥 굳이 뭐 대가리 굴려서 대입하면 그런 건데, 그건 솔직히 딱히 의미가 없고. 아무튼 그래도 저는 지금 레버쿠젠 약간 조금 믿기가 그래요. 그리고 리버풀이 또 홈이니까 리버풀 승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딱히 뭐 큰 부상자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돌문대 이제 그라츠, 안첼로티 더비랑 사비 올론소 더비, 뭐가 더 재밌을 것 같냐고요? 재미로 따지면은 리버풀 경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로 따지자면. 돌문대 이제 그라츠인데, 뭐 돌문 뭐 주축 키퍼인 코벨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언스, 그다음에 안톤, 안쿠토, 여기는 뭐 수비 라인들이 지금 계속 뭐 부상 이슈 때문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비처는 미정이긴 한데 인터뷰도 했거든요.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아데임이 계속 빠져 있고, 너무 부상이 많아 이 돌문 인간들도. 그나마 뎁스가 두터워서 다행이지. 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미드 한 명만 빠집니다. 뭐 돌문이 지금 쓸 수 있는 가용자원 앞선 기튼슨, 뭐 율리안 브란트, 베이어, 말런, 기라시, 그다음에 뭐 그로스, 엠레차, 은메차, 그다음에 수비 라인이 진짜 벤세바이에다가 뭐 슐로터백 요 정도잖아요. 근데 엠레차는 어차피 센터백 땡겼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로스 뭐 측면을 하고. 근데 최근에 컵 경기 볼프스전도 그렇고 뭐 라이프치전에서도 그 조합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돌문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들을 뭐 계속 하잖아요. 마치 뭐 라치오급으로 계속 하긴 하는데, 그 바뀐 이제 부분 부상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겨갖고 임시 방편으로 이제 해놓은 그 포백 라인들이 지금 생각보다 나름 잘 틀어맞고 있죠. 오히려 실점들을 많이 했을 때보다도 더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 중앙에도 뭐 자비처가 중앙 봐주면서도 그렇고. 아무튼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상대 뭐 그라츠 오스트리아 리그 뭐 1위 잘츠부르크를 제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클럽 대항전에서 말했지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떨어지는 애들의 이 리그 애들 오스트리아, 그리고 좀 올라가는 애들 리강 애들이 좀
요새 좀 치고받고 이 클럽 대항전에서 성적을 또 잘 내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라츠의 뭐 원정 경기력 기대치도 좀 없기도 하고, 돌문이 물론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긴 하나 뭐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준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이겼고 또 홈에서 연전이기도 하고, 솔직히 앞선 자체가 이 아데미가 빠진 게 좀 계속적으로 아쉽긴 하지만은 방금 말했던 그 4~5명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고, 중원에서도 뭐 전혀 힘은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오늘 경기는 수비의 불안 요소보다 앞선과 중원이 좀 부상자가 많고 좀 쓸 자원이 없다 하면은 밀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돌문이 또다로 팬다 봅니다. 돌문 마인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12번째 경기 스포르팅 대 이제 맨시티인데, 스포르팅은 이제 주전 수비수 뭐 이나시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카레스마 정도가 뭐 미정이네요. 그 다음에 맨시티는 디아스, 스톤스, 뭐 똑같이 로드리, 그릴리시 결장이죠. 하지만 여기 이제 제가 한 명을 적지 않았죠. 원래 이제 뭐 단골 손님인데 단골로 그냥 안 적어줄 수 있긴 한데, 2분. 2분. 덕배가 이제 슬슬슬 복귀한 타이밍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는 일단은 소집은 되다. 원정 경기잖아요. 근데 뭐 뛰어도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컨디션을 더 회복해갖고 선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대가 됐다. 뭐 저기 적어놨듯이 트위터에서 14시간 전이면은 뭐 얼마 안 됐죠. 훈련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덕배가 이제 오늘 뭐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올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같이 갔다. 근데 뭐 굳이 무리는 안 시킬 거예요. 뭐 솔직히 덕배 또 부상되고 나가리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돌아와서 뭐 선발로 뛸 만큼이면은 뭐 그냥 뭐 맨시티 찍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거슬리기도 하고, 최근에 맨시티 경기력 좀 답답하기도 하고, 스포르팅도 뭐 찌밥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 체급차는 맨시티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맨시티가 이겨도 좀 힘들게 이기지 않을까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맨시티 승 볼게요. 스포르팅이 아 나쁘지 않은 팀인 건 확실하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여기 감독 그 누구 맨유랑 링크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약 해지 순순도 뭐 한다고 하더만.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보고. 릴 대 유벤, 광주 프렌 겁나 몰리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넵, 뭐야 천사님 못 들었나? 방송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해외 쪽은 배당이 광주 쪽으로 빠지겠죠. 안 빠지나? 안 빠지는 게 이상할걸요. 왜냐면 주포 라인들이 많이 쉬니까. 많이 쉬죠. 그리고 벤치에도 원래 보통 놔두는데 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야랑 무토도 없는데 뭐 추가적으로 미드라인도 좀 비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배당은 아마 광주 쪽으로 빠지는 게 정상일걸요. 근데 제가 아까 라인업을 못 보고 표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근데 예상대로 되긴 했잖아요. 그럼 됐지 뭐. 릴 대 유벤인데, 일단은 뭐 릴 같은 경우에 매니에 주전 수비수 뭐 빠지고 기존에 이제 빠진 선수들 빠지고, 유벤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단일로 수비 쪽에 뭐 추가로 빠지고, 기존에 뭐 브레메르라든지 니코 곤잘레스 이런 애들 빠집니다. 뭐 유벤의 경기력도 솔직히 지금 모타 감독 와서 수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공격은 선수 자체 구성이 좀 굳어가지고 좀 여전히 믿음이 안 가고, 또 심지어 원정 경기고 릴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현재 이 클럽 대항전 뭐 유로파라든지 뭐 이런 뭐 챔스라든지 봤을 때 생각보다 리그왕 팀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리그의 레벨도 올라갔다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옛날 같았으면 에이씨 릴이네, 유벤이네, 그냥 유벤 찍고 말 건데 그게 거슬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릴이, 옛날 같으면 진짜 유벤 찍었는데 지금 릴 프렌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유벤, 밀라, AC 밀란 이런 애들의 지금 경기력, 그리고 인테르도 그래요. 솔직히 경기력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릴 프렌 쪽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유벤 릴 하는데 뭐 오버 나오겠나.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이 정도까지 파급이 올까 싶은 거죠. 그냥 뭐 엄청 뭐 정력이 바뀐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정력이 바뀐 것까지는 아니니까 뭐. 셀틱 대 라이프치히인데 현재 3패 라이프치히. 얘네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라이프치히란 팀이 물론 이제 한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그렇게 뭐 유명하진 않아. 10년 전 맞나? 몇 년 전이고 아무튼 초특급 명문 구단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죠. 근데 그래도
챔스에서 1승도 못하는 이런 팀이 돼버릴까. 오히려 뭐 셀틱은 그래도 1승 1무라도 했다는 거. 근데 오늘 딱 이제 셀틱 잡기 뭐 좋은 이제 뭐 경기 날이죠. 예전에 이제 챔스 했을 때도 2022 챔스 할 때도 라이프치랑 셀틱가 같은 조였거든요. 물론 지금 시간이 흐르고 선수층도 바뀌긴 했으나 여전히 그래도 체급은 라이프치가 더 낫죠.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해도 스코틀랜드 리그는 솔직히 뭐 분데스, 세리에, EPL, 뭐 리강 이런 애들이랑 축에 껴주기에 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충분히 그래도 잡아볼만 유일한 경기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해외 배당이 높네요. 좀 많이 높다. 그게 좀 살짝 걸리적거리는 부분이거든요. 라이프치가 물론 주포인 이제 시몬스가 여전히 빠져 있고 뭐 수비 쪽에 이제 주축 라온 빠져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당이 이게 좀 맞나 좀 높은 감이 살짝 있긴 해요.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뭐 라이프치 승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당연히 오버 보고 그게 쫄리시다 하시면 오버 보셔도 될 듯. 셀틱도 뭐 원정은 그렇지만 홈에서의 뭐 저력은 있잖아요. 그리고 셀틱이 돌문 상대로 챔스 때 한번 붙어갖고 몇 대 몇이었노? 7대 1이었나? 아무튼 엄청 두드러 맞았잖아요. 물론 라이프치가 주말에 돌문 상대로 지고 온 건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도 뭐 그래도 뭐저 정도의 엄청난 골은 아니라도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다음에 15번째 볼로냐제 이제 모나코인데 이 경기 일단은 모나코가 분명히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또 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홈에서 경기고 얘는 또 집 나온 경기기도 하고 볼로냐도 뭐 오다 감독 나가고 나서 경기 자체가 엄청 이제 나락을 갔다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계속 장출 연패를 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뎁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챔스까지 병행하는데 그래도 무승부의 경기를 계속 했던 부분과 최근에 그래도 연승을 달리는 부분 그래도 뭐 엄청 나쁘진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뭐 찍는다면 이제 모나코 승무 둘 중에 하나 찍는 거 맞긴 한데 근데 그래도 모나코 집 나온 경기력은 조금 손이 안 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그왕 내에서도 니스한테도 지고 앙제 뭐 물론 이제 니스한테는 그 퇴장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앙제한테도 지는 거 보면은 좀 토악질 나오거든요. 저 경기는 볼로냐 풀쪽 볼게요. 난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